안녕하십니까.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. 11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지금 바깥 기온은 영하 3도, 4도, 더 추울 때는 영하 7도, 8도까지도 내려가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. 제가 붉은 메밀꽃 우리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감마선을 처리한 붉은 메밀꽃 종자를 토종포를 키우는 하천 간덕면 도성리 한 농가의 밭에 뿌렸습니다. 가정한 지 2달 가까이 돼서 개화와 결실이 시작이 되어서 10월 말쯤 종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. 11월에 들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제 사무실 옥상에 한평 온실을 만들어서 야간에 가온을 하면서 토종벌에 의해서 수분 수정되고 결실되고 있는 붉은 메밀꽃 종자의 등숙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처리해서 생존한 붉은 메밀꽃 개체를 이곳 온실로 옮겼습니다. 오늘 166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쓴메밀 종실 기질로 해서 젖산균을 발효시킨 발효물이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연구는 젖산균 2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서 쓴메밀을 고체 상태로 발효를 시킨 걸 가지고 항당뇨 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연구를 중국 텐진 과학기술대학의 레이팽 등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18년 푸드 테크놀로지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FTB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. 발효에 사용한 균주는 젖산균으로서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 TK9 균주와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세이 T 균주 2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 젖산균을 배양을 해서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에 버리고 박테리아 세포를 무균염 용액으로 재현가시켰습니다. 밀리리터당 10의 9승 CFU로 조정한 유해 선택액을 살균한 쓴메밀 종실 40g에 첨가를 했습니다. 젖산균을 첨가한 쓴메밀 종실 기질을 37도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배양물을 동결 건조해서 70% 에탄올로 추출했습니다. 이 추출물을 가지고 총페놀 함량, 총플라보이드 함량,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혈성, 디펩티딜 펩티다제 4 저혈성 등을 조사하였고 발효하지 않은 무처리 쓴메밀 종실을 대적으로 해서 비교하였습니다. 균 배양에 관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쓴메밀 발효물의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입니다. 이 표에서 네이티브는 발효하지 않은, 즉 무처리한 쓴메밀 추출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젖산균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룸에 의해서 발효한 쓴메밀 발효 추출물입니다. 맨 밑에 것은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세이라고 하는 젖산균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발효 추출물입니다. 총 폴리페놀은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룸균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추출물에서 251.8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에 무처리, 그리고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세이에 의한 발효 추출물은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낮아서 241.5에 불과했습니다.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이 세 가지 처리 모두 0.1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쓴메밀 발효물의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혈성입니다. 이 그래프에서 맨 위에 있는 선이 젖산균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룸 TK9 균제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종실 발효 추출물입니다. 가운데가 무처리, 즉 발효하지 않은 쓴메밀 종실 추출물이고요. 맨 밑에 것이 젖산균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세이 TK1501 균제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종실 발효 추출물입니다. 그래서 알파 글루코시다의 저혈성은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눔 TK9 균제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종실 발효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당뇨병은 혈중 글루코스 함량이 높은 것이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. 알파 글루코시다제 효소활성을 저해하는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룸에 의한 쓴메밀 발효물은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쓴메밀 발효물의 디펩티딜 펩티다제, 즉 DPP4 저혈성입니다. 이 그래프에서 맨 아래에서는 무처리, 즉 발효하지 않은 쓴메밀 종실 추출물이고요. 중간에 있는 것은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 TK9 균제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종실 발효 추출물입니다.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은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세이 TK1501 균제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종실 발효 추출물인데요. 이 파라카세이 균주가 디펩티딜 펩티다제의 4 저혈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DPP4 효소에 대한 저혈성은 두 종의 젖산균 모두 무처리, 즉 비발효물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디펩티딜 펩티다제, 즉 DPP4는 빠르게 GLP-1 대사작용을 하는데요. 이 GLP-1은 장내 호르몬으로서 식욕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유내 정체 시간을 감소시켜줍니다.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식사와 경구 글루코스 투여가 이루어질 때에는 GLP-1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GLP-1 농도가 올라가면 포만감을 느끼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. DPP4 억제제는 식후에 GLP-1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인슐린 분비를 돕고 또 포만감이 들어 다이어트 효과도 있게 됩니다.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젖산균에 의해서 발효된 쓴메밀 종실은 디펩티딜 펩티다제 효소의 활성을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룸은 57%,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세이는 77%까지 저해함으로써 발효하지 않은 무처리 쓴메밀 종실 추출물의 경우는 40% 저해에 불과한 데 비해서 높은 정도의 저해율을 나타냄으로써 GLP-1 호르몬 감소를 막아주어서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조절하는 항당뇨 식품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.
메밀신문화에서는 보통 메밀 가루로 만든 메밀 와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